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첩의 원리 내용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중첩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5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 3가지 공식 꼭 알고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2번,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 전압은 분배된다고 했습니다. 병렬회로에서 전압은 일정하다. 병렬회로에서의 전류는 분배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2가지.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네, 요 내용 가지고 저번 시간에 간단한 문제 풀어봤죠. 오늘 풀어보는 문제가 어렵다 하면 저번 시간에 풀어봤던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합격 전기기사 필기교재 2021년 2회 71번 문제에서 가져온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회로에서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1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 보니까 여기 전압원이 있고 여기 전류원이 있죠. 우선 전류원은 개방하고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배웠듯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전류원을 개방, 여기를 개방시키는 거예요. 즉 전류원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없애서 개방시키면 회로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원래 전류원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얘를 개방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회로는 지워도 되겠죠. 그죠?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류원을 개방한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회로 또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요 1옴의 저항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죠? 여기 직렬이니까 옮겨놔도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다 옮겨놓고 그린 게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값은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자, 이 I1은 여기 이 회로에 흐르는 I0의 전류가 여기 가서 I1과 I2로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이 분배된 것 중에 I1의 전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배되는 전류의 공식 I1을 구할 때는 여기를 R1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R1 플러스 R2에 이거 분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 방향의 반대쪽의 저항을 분자에다 올리는 거죠. R1 곱하기 전체 전류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젠 알아야 할 게 R1 플러스 R2니까 R1 2옴이네요. 그죠? 2옴 플러스 R2 값은 여기가 직렬이니까 1옴 플러스 1옴 해서 2옴이 되겠네요. 2옴 분해 R1 2옴 곱하기 전류 전체 전류 값입니다. 전체 전류 값은 I는 R분의 V. 여기서 R은 뭐죠? 전체 합성 저항 값이죠. 합성 저항 2옴과 1옴이 직렬로 되어 있는 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합성 저항은 즉 병렬로 계산하면 합분의 곱 2 플러스 요거 2개 더한값. 그죠? 여기에 저항값이니까 분의 곱 2 곱하기 요거 2개 더한값 해서 계산하면 합성 저항은 1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분의 전압 6V 하면 이때 전체 전류값 I0는 합성 저항 1분의 6 해서 6A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6A. 그래서 여기다가 6A를 적용을 하면 3A 나오네. 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3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전류원을 개방하고 구한 전류의 값입니다. 어디 전류? 여기에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류원을 개방했으니까 또 하나 남았죠? 전압원을 단락하고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전압원을 단락했다는 얘기는 전압원 제거하고 이 회로를 이렇게 단락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기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자, 보면 4A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죠?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겠어요. 그죠? 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쪽은 저항이 없네요. 그런데 이쪽은 저항이 있어요. 이때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는 저항이 없는 쪽으로 100%다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100%다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즉, 요 이옴의 저항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회로에서 무시해줘도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옴은 무시해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합니다. 자, 여기를 I2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I2 분배되는 전류는 양쪽에 저항값을 더해줍니다. 1옴 플러스 1옴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린다고 했죠. 그리고 전체 전류 4A.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하는 게 I2 얘잖아요. 얘의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류 1의 전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분배가 되면은 이렇게 분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류 I2에 흐르는 방향과 4A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전기에서는 방향이 반대란 뜻이 부호가 반대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I2를 플러스로 뒀을 때 여기 4A는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기 4A는 마이너스 4A 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I2의 전류값은 마이너스 2A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전압원을 단락하고 여기 1옴에 흐르는 전류 마이너스 2A 구했고요. 좀 전에 전류원을 개방하고 얘를 개방하고 구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였죠? 3A였죠. 마지막으로 남은 계산은 이 두 개를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A. 그래서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1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첩의 원리 문제 중에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중첩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의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좀 어렵게 나와도 응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우선 제가 가져온 문제로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모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